그 희열이 장난 아닙니다. 수조 찌맞춤과 현장 찌맞춤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안녕하세요 형님들, 붕어 잡는 곰 인사드립니다. 추운 겨울이 되면서 이제 낚시는 못 가고 집에서 찌맞춤이나 장비 점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얼음 낚시를 준비하면서 찌맞춤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. 낚시의 가장 기본이자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찌맞춤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총 3가지 챕터로 나눠질 거고요. 첫 번째는 바닥낚시 수조 찌맞춤,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얼레채비 수조 찌맞춤, 그리고 세 번째는 반얼레채비 수조 찌맞춤,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, 이 수조 찌맞춤과 현장 찌맞춤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,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앞서서 찌맞춤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수조 찌맞춤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주간 케미를 달고 또는 야간 케미를 달고 하는 방법도 있고, 이 케미를 빼고 찌맞춤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서로의 스타일은 존중하고 무엇이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사실 이 찌맞춤의 기본은 봉돌이 가지고 있는 가라앉으려고 하는 침력과 이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, 특히나 수조 찌맞춤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찌맞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에 담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건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찌맞춤 영상에서 사용할 찌는 얼레찌 1.67g, 얼레찌 중에서도 가장 부력이 적게 나가는 이 찌를 가지고 시작해 볼 겁니다. 시작하기 앞서 준비물이 필요하죠. 찌가 필요하고, 저는 주간 케미를 끼우고 찌맞춤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주간 케미도 필요할 거고요. 봉돌이 필요하고, 저는 편납 홀더를 쓸 겁니다. 이런 작은 튜브가 필요한데요. 찌와 봉돌을 연결해줄, 이거는 안 쓰시는 전선을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. 파이만 맞으면 되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무방합니다. 바닥낚시 찌맞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에는 케미를 끼워주고요. 저는 편납을 사용해서 찌맞춤을 할 거기 때문에 편납 홀더에 대략적으로 이 찌가 가라앉을 만한 편납을 감을 겁니다. 수조 찌맞춤도 같은 부력의 찌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딱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 부력을 딱 맞췄을 때 그 희열이 장난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 편납을 대략적으로 감아서 연결했고, 입수시켜 보겠습니다. 지금은 바닥채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바늘을 달지 않고 봉돌만 끼워서 내려가는데 입수 속도가 꽤 빠릅니다. 조금 더 깎아서 무게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낚시 기준으로 찌맞춤을 하실 때는 찌와 케미 사이에 검은색 케미 고무, 여기에 수면이 일치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 정도면 바닥낚시 기준 찌맞춤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위쪽 케미가 끼워지는 부분은 두껍고 아래쪽으로 찌 쪽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는데요. 지금 저는 거의 중간 정도에 맞춰놨습니다. 두 번째는 얼레 찌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위에 케미 달아놨고요. 주간 케미 달아놨고, 찌 이렇게 쭉 있고, 밑에는 찌고무 연결했고요. 봉돌에 바늘까지 달아서 이 바늘을 찌고무에 끼우고 찌맞춤을 할 겁니다. 얼레채비 같은 경우에는 찌맞춤을 여기 한목에다 하고, 낚시할 때 한목에서 2목 정도 내놓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, 제 경험상으로는 수조에서 한목 반에서 2목 정도 잡으면 현장에서 딱 한목 정도 맞더라고요. 오늘도 그렇게 해볼 겁니다. 채비 연결하고 다시 넣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딱 한목 나오네요.
두목 정도에 딱 맞았는데요. 이 정도면 현장에서 나가서 체크해보면 한목 노출 딱 될 겁니다. 그러면 얼레채비도 수조찌 맞춤 완성됐습니다. 이번에는 반얼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얼레는 앞서 진행했던 바닥 낚시와 두 번째 진행한 얼레채비의 중간 맞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찌 맞춤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 케미 고무, 검은색 케미 고무 제일 밑에 여기 지점에 찌 맞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늘은 달고 찌 맞춤 할 겁니다. 얼레채비와 반얼레채비 수조 찌 맞춤의 공통점은 둘 다 바늘을 달고 진행한다라는 것이고, 다른 점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얼레채비 같은 경우에는 봉돌이 바닥에서 살짝 떠 있을 거고요. 반얼레채비는 봉돌이 살포시 닿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편납 홀더에 편납을 감고 찌고무 끼우고 찌고무에 바늘과 편납 홀더를 연결합니다.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. 바늘 달고 케미고무 하단에 일치되게 딱 맞춰놨습니다. 자, 이게 반얼레 찌맞춤입니다. 세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볼까요? 일단 첫 번째 바닥 찌맞춤, 두 번째 얼레 찌맞춤, 세 번째 반얼레 찌맞춤.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이게 얼레 찌맞춤 한 거고요. 노란색 이게 바닥 찌맞춤. 바닥 찌맞춤은 바늘 안 달고 케미 고무에 맞췄습니다. 여기 빨간색 케미가 반얼레 찌맞춤. 반얼레는 바늘 달고 케미 고무 하단에 다을랑말랑하게 맞춰놨습니다. 지금 보신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조 찌맞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각자 원하시는 채비와 낚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수조 찌맞춤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수조 찌맞춤과 현장 찌맞춤이 차이가 나는 이유,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. 그 중에는 수심, 수압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, 원줄과 기타 소품에 따른 무게 차이도 있을 겁니다. 수조 찌맞춤과 현장 찌맞춤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찌고무인데요. 찌고무 같은 경우에는 소품 중에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기도 하고, 또 찌맞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무게를 찌맞춤에서 빼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빨간색 케미가 반얼레 찌맞춤 했던 건데, 이걸 만약에 찌고무를 빼고 했다고 했을 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. 아까는 찌맞춤 기준으로 이 케미고무 하단까지 맞춰놨던 건데, 지금은 이 찌고무를 빼니까 찌톱이 거의 다 노출이 됐죠. 물론 찌의 부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찌고무가 갖는 무게가 이만큼 크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. 수조 찌맞춤 할 때 꼭 이 찌고무를 잊지 않고 무게를 추가하셔서 찌맞춤을 하시면 훨씬 더 예민하고 정확한 찌맞춤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수조 찌맞춤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